자,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판다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대용량의 그런 통계 자료들이 데이터 분석이 되고 그게 맵플로립을 통해서 차트로 구현이 되고 데이터 분석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기초 과정을 한번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배웠었죠. 자, 지금 보이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어레이라고 했죠. 어레이. 리스트가 확장된 어레이. 배열이었어요. 이 배열에서 자, 요렇게 얘네들 요 칼럼들에 대한 제목들이 각각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거를 제가 칼럼이라고 한다 그랬고요. 자, 요렇게 이런 행들을 뭐라고 할까요? 행들을 엑셀에서는 row라고 한다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index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럼 이 어레이에서 칼럼과 인덱스가 합쳐진 얘네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를까요? 요게 데이터 프레임의 개념이에요. 자, 전 시간에 얘네들에 대한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좀 더 확장해 가지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배우는 거, 이게 판다스의 기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다스는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 모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넘파이를 배웠지만 넘파이보다 행과 열을 훨씬 더 유연하고 쉽게 다룬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이따 실제 예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시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시리즈. 자, 시리즈가 뭐냐면 어레이에서 위에 얘를 칼럼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인덱스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인덱스와 하나의 값, 밸류 값, 인덱스와 하나의 밸류 값을 묶어서 시리즈라고 불러요. 혹은 여기도 있죠. 내가 여기에 있는 칼럼 값, 밸류 값, 인덱스와 밸류 값, 인덱스와 밸류 값, 인덱스와 밸류 값, 이런 식으로 인덱스 밸류를 단독으로 떼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 메서드 함수를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리즈에서 기억할 거는 로케이션과 로케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로케이션은 인덱스 값을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i로케이션은 정수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요. 자, 지금은 일단은 그렇구나, 뭐지 싶겠지만 이따 예제를 통해서 확인하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import numpy as np, 이제 numpy를 모듈을 가지고 와서 np라고 부르겠습니다. import pandas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부터 pd라고 부를 거예요. ex0이라고 하는 변수예요. numpy arrange 해가지고 0부터 어디까지 할까요? 0부터 한 50까지 10칸 간격으로 해서 ex01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array가 생성된 거를 볼 수 있어요. numpy arrange, 제가 numpy를 설명할 때 잠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arrange가 R이 하나라서 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arrange와 range는 우리가 파이썬 할 때 많이 했었죠. range,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전, 이상, 미만, 간격. arrange는 뭐냐면 시작해서 미만, 간격 똑같아요. 근데 두 개 차이가 어디냐면 스텝은 생략이 된다 그랬죠. 스텝은 생략해도 돼요. 생략하면 그냥 일식이에요. 그런데 array에서 쓰는 범위 내에서 간격과 어떤 배열을 만들 때 쓰는 거는 arrange 메서드고요. 그냥 단지 리스트에서 어떤 값을 만들어 쓰는 건 그 range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자, 일반적으로 numpy랑 판다스를 불러오기 이전에 단순히 파이썬에서 어떤 리스트 형태에서 범위를 만들겠다 할 때는 range고요, numpy와 판다스로 넘어와 가지고 어떤 array, 배열 형태에서 범위와 뭘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arrange를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arrange가 나왔어요. arrange 0 이상 50 미만에서 10칸 간격. 자, 0하고 1, 2, 3, 4, 5, 6, 7, 8, 9, 10 40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array, 배열이 나왔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arrange를 시리즈로 한번 만들어 본다면 ex0이라고 하는 변수예요. 자, 판다스의 메서드 함수입니다. 판다스에서 시리즈 대문자를 표현합니다. ex0, 1을 어떻게 변경할 거냐면 인덱스 값을 a라고 해볼까요? a, b, c, d, e, a, b, c, d, e 리스트 형태의 인덱스 값을 주었어요. 프린트 하기를 ex0, 2, 지금 시리즈의 명령어를 주기를 array가 0, 1, 0, 10, 20, 30, 40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인덱스를 A, B, C, D, E라고 내가 매겼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이야기하기를 인덱스와 밸류 값을 매칭시켜서 한 줄을 뽑아내는 걸 시리즈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인덱스가 되고요, 얘가 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가지고 A는 0, B는 10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B를 하니까는 이렇게 값이 나온다. 이게 시리즈의 기본 개념인 거예요. 리스트 형태에서 EX02에 대해서 C값, 인덱스 C에 해당하는 밸류 값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니까는 인덱스 C에 해당하는 밸류 값 20을 출력을 해줘요. 혹은 아까 로케이션과 I 로케이션이 있다 그랬죠. EX02에 대해서 로케이션 D 값은 D에 해당하는 로케이션 값, 인덱스 D에 해당하는 밸류 값이 몇이냐? 30이 나올 거고요. I 로케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러면 EX02에 대해서 I 로케이션의 이 값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요게 0번째죠. 언제나 0번째, 1번째, 2번째 얘겠네요. 20 맞을까요? 자, 얘를 실행을 해보면 20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I 로케이션은 인덱스 값이 무엇이냐? 내가 인덱스 C에 해당하는 그 밸류 값. I 로케이션은 숫자 0, 1, 2, 3, 4 정수 인덱스에 대한 밸류 값.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자, 그럼 실제로 그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다른 방법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은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요. 자, 요 학번이라고 하는 칼럼에 해당하는 리스트 값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이름이라고 하는 칼럼에 리스트 이 값을 밸류 값을 이렇게 권학생, 취학생 이렇게 넣고요. 국어라고 하는 칼럼에 이렇게 값을 넣고, 영어라고 하는 칼럼에 이렇게 값을 넣고, 그 다음 인덱스는 이렇게 매겨라. 자, 인덱스 기억나죠? 앞에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얘를 df01이라고 하는 변수에 집어넣었어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메서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df01을 만들어라 하니까 방금 설명한 것대로 학번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국어에 대해서, 영어에 대해서, 그 다음에 0, 1, 2, 3, 4 이 부분 비어있는 여기가 비어있단 말이에요. 여기 요 비어있는 얘에 해당되는 요 줄 얘를 인덱스라고 하고요. 얘를 뭐라고요? 얘를 칼럼이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요? 얘를 어레이라고 하고, 이 어레이와 칼럼 인덱스 합쳐서 얘를 뭐라고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기본적으로 내가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df01에 대해서 로케이션 이 값 0, 1, 2 이해가 되겠죠? 그죠? 로케이션 이 값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어떤 식으로 나오나? 0, 1, 2 로케이션 2에 대해서 조금만 작게 해볼게요. 로케이션 2가 얘란 말이에요. 로케이션 2 그래서 학번은 요거, 이름은 최학생, 국어는 요거, 영어는 이거. 요렇게 인덱스 밸류 요 제목과 값들이 매칭돼서 나오는 거 이걸 시리즈라 그랬죠? 시리즈 함수에서 해당 로케이션 2가 이렇게 활용이 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 프레임 0, 1에 대해서 로케이션 3의 영어만 뽑아보자 하면 어떻게 될까요? 로케이션 3의 영어 93 맞나요? 자, 볼까요? 여기 로케이션 3이 여기 있죠? 3의 영어 여기죠. 자, 여기에서 로케이션 3에서 영어 값은 93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가 93이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로케이션 함수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범위를 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df01에 대해서 로케이션, 난 이걸 모든 거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모든 거에서 모든 것 하게 되면 가로 세로 모든 것, 여기에서부터 모든 거에서부터 모든 것을 보여줘라.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df01을 하기를 로케이션에서 모든 것에서 이름, 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쭉 해서 이름만 가지고 와라. 이름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학생, 권학생, 취학생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범위가 지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df01에 대해서 로케이션 하기를 자, 모든 것 2에서부터
모든 것 국어까지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모든 거에서 0, 2까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모든 거에서 국어까지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요만큼이 뽑혀 나오는 거겠죠. 요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내가 지정한 범위를 또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df0, 1에 대해서 국어값 크다? 90보다 큰 거를 뽑아 봅시다. 아, true, false, true, true, true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얘를 갖다가 df0, 2에다가 저장을 해 볼게요. df0, 2를 출력을 해 본다면 이게 볼대수 값이 나오죠. false와 true 해가지고 그럼 얘를 갖다가 df03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아 볼게요. df03은 df01에 대해서 로케이션 하기를 df02에서 true에 해당되는 것을 뽑아서 df03으로 출력을 해라.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뭐냐면 요 범위에 해당되는 거 9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찾아보면 각각의 시리즈가 그거에 해당이 안 된다, 그거에 해당이 된다, 해당이 된다, 해당된다, 그건 아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true 값이죠. true 값. 여기에서 true 값에 해당되는 로케이션 값, 로케이션에 해당되는 것을 뽑아라. 그러니까는 true에 해당되는 1, 2, 3에 해당되는 거 얘네들만 추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처음이라 살짝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는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가다 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활용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미리 한번 입력을 해봤어요. 자, 보세요. df01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자, 얘 갖다 할게요. 이거를 설명을 해보면, 자, df01에서 시작을 합니다. df01에서 영어가 91보다 크다? 찾아보면 얘는 아니네요. 91이니까 얘도 아니네요. 요거죠? 얘에 해당되는 로케이션은 뭐냐면 얘에 해당되는 인덱스 값은 얘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출력하라는 얘기죠. 얘를 어디에 담아서 요거를 갖다가 df04에 담으랍니다. 여기에 담아서 그래서 얘를 출력을 해라. 그러면 밑에 3개가 나오겠네요. 실행해서 보면 이렇게 3개가 나오겠죠. 그럼 다음 문제. 자, 다시 한번 df01을 보면서 할게요. df01이 이렇게 있어요. df01에서 국어가 91과 같다. 뭐지요? 국어가 91과 같다. 요거네요. 요거 하나가 있네요. and 그리고 df01에서 영어가 90보다 크거나 같다. 9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and 조건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하나만 뽑아라 이거네요. 그쵸? 그래서 실행을 해볼까요? 권학생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 더 있네요. 자, df01을 불러와서 할게요. df01이 있습니다. df01에서 국어가 91과 같다. 91과 같다. 여기 있죠. 국어. 그 다음 이거는 뭐죠? 오화입니다. 오화. 키보드의 엔터 위에 그 돈 표시 위에 있죠? 돈 표시 위에 있는 거. 요거고요. 영어가 90 이상이다. 영어가 90 이상이다. 90 이상? 전부 다네요. 전부 다네요. 그러면은 결국은 다 나오라는 얘기네요. 자, 그래서 06에 넣어라. 06을 출력을 하게 되면 0, 1, 2, 3 다 나왔네요. 그죠? 이렇게 문제가 응용이 돼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정렬입니다. 자, 정렬은 얘에 대해서 합니다. df07은 df01에서요. sort value 요 명령어예요. sort value라고 하는 명령어예요. 정렬을 해라. 그리고서 df07을 출력을 해보면 자, 국어에 대해서 오름차순이죠. 점점 올라가라. 자, 국어에 대해서 이렇게 값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80 이렇게. 그 다음에 인덱스 값이 바뀌었죠. 1이 여기 가고 2가 여기 있고 3이 있고 이렇게 인덱스도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체가 소팅이 되었다는 얘기죠. 기본 설정값 디폴트로요. 소트 밸류고요. 오름차순을 얘기하죠. 오름차순은 영어로 ascending이라고 부릅니다. ascending은 오름차순이고요. 어센딩을 안 했다라는 거는 그냥 디폴트로 그냥 오름차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림차순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ascending false만 추가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영어에 대해서 ascending false를 한번 해볼까요?
df08은 df01에서 sort value 하기를 영어에 대해서 ascending은 false를 하고서 df08을 출력해라 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거대로 ascending이 지금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름차순이 내림차순으로 false, 자 영어에 대해서 값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전체가 다 바뀌었어요. 이게 ascending false, 내림차순을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자 행렬을 한번 바꿔볼게요. 자 df06이 뭐였냐면 이렇게 제대로 되어 있죠. df06에 여기에 학번, 이름, 국어, 영어 얘가 있고 인덱스는 0, 1, 2, 3, 4가 있는데 요거를 바꿔보자고요. 행과 열을 바꾼다. 자 이게 명령어가 t예요. df09는 뭘로 하냐면 06을 t 명령어에 t 하고서 df09를 출력을 하게 된다면 가로 세로가 바뀌어 있는 거죠. 0, 1, 2, 3, 4 이렇게 학번, 이름, 영어, 국어 이렇게 행렬이 바뀌는 거 T 명령어 제일 쉽죠.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요. 약자가 되는 거죠. T 해가지고 가로 세로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요 아주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성이 돼서 그 안에서 어떻게 편집들이 가능한지 한번 보았어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데 자 코드를 가가지고요. 자 input numpy를 np라고 할 거고요. import pandas를 pd라고 놓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변수 이름을 뭐 x01이라고 놔볼 거예요. numpy에서 랜덤 모듈을 가지고 와서 rand 여러 번 했었죠. 한 50에서부터 한 100까지 놔볼게요. 사이즈를 놓기를 4행 3열 이렇게 놨어요. x01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50에서 100 사이에서 랜덤 값을 뽑아 가지고 4행 3열을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67, 75, 89인데 다시 실행하게 되면 랜덤 하니까 다르게 나오겠죠. 98, 65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어레이만 존재하죠. 어레이의 인덱스와 컬럼이 합쳐져서 우리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보자는 거죠. x02에다 놓겠습니다. x02는 판다스라고 하는 모듈에서요 데이터 프레임을 갖고 와요. x01에서 얘가 01이잖아요. 01에서 인덱스를 그냥 뭐 1반, 2반, 3반, 4반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컬럼도 놔야겠죠. 컬럼 역시 리스트 형태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놨어요. 하고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x02를 출력을 해보면 자 01에 대해서 그렇죠. 방금 했었죠. 여기 있는 어레이가 이렇게 있어요. 어레이에다가 방금 내가 여기 있는 인덱스와 여기에다가 칼럼을 방금 넣어줬죠. 인덱스가 여기 있고요. 칼럼은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 01이 요거죠. 얘가 있고요. 이렇게 인덱스 칼럼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자 여기에 있는 인덱스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에 있는 칼럼 값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아까 있었던 요만큼의 어레이가 있고 해가지고 얘는 뭐라고요? 데이터 프레임이 생긴 거죠.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응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하고 편집하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용해 가지고요 값을 추출하고 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x의 02 얘 갖다 할 거예요. x02의 국어, x02의 국어 시리즈라고 한다 그랬죠. 국어 값 얘에 해당되는 요거를 갖고 와라. 뭐와 함께? 인덱스와 함께 인덱스 밸류, 인덱스 밸류, 인덱스 밸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시리즈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국어 값이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가로로 한번 뽑아볼까요? 가로로 2반에 대한 해당하는 거 로케이션이라고 그랬죠. 자 x02에 대해서 로케이션 2반 하게 되면 2반에 해당되는 요 값 x02가 뭐였냐면 x02에 대해서 2반 얘 값을 가지고 와라 하니까는 요거에 해당되는 요 제목값 해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 요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x의 02에 i 로케이션이 있었죠.
iLocation은 이제 그 인덱스 값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럼 내가 3이라고 했어요. iLocation 3의 값은 몇이었냐 라고 한다면 x02가 뭐였냐면 x02에서 0번째, 얘가 1번째, 2번째, 3번째잖아요. iLocation 3이니까 요 세 번째 값 4반에 해당되는 거, 얘와 국어, 얘와 영어, 얘와 수학, 이거 가져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85, 67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행열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x02죠. 얘에 대해서 열을 추가하고 빼고, 여기서 국어, 영어, 수학 다음에 합계도 넣고 평균도 넣고 막 과학 점수도 넣고 뺄 거 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추가 한번 해볼게요. 평균을 넣어볼게요. x02에다가 평균을 추가하겠어요. 라운드 x02의 국어값 그대로 쓰면 됩니다. 영어값, 수학값을 더하자고요. 얘를 더하고 나누기 3을 해서 소수 두 자리까지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x02를 불러오게 되면 제 평균값이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신기하고 또 어렵지 않고 또 재밌고 그렇죠. 이번에는 합계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냥 이거 더하기 이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돼요. 바로 할 non-data라는 게 있어요. not a number라고 하는 건데요. x02에 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그냥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하면 돼요. 그런데 얘를 갖다가 곧 하게 될 거니까 numpy.nonData를 한번 넣어봤어요. x02를 출력을 해보면 합계 부분이 별측치라고 해가지고요. not a number 값, 합계는 있는데 값이 없네. 자, 무슨 얘기냐면 물론 not a number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였는데 앞으로 이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x02에 똑같습니다. x02에 합계에다가 위에 부분이 있었죠? 쭉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라고 하게 되면 그 값이 이렇게 들어갔죠? 요거에 대한 데이터 값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건 난 데이터 해가지고 빈 셀만 집어넣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잠깐 한번 장난치듯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합계를 한번 넣었으니까 한번 지워볼게요. del 명령어예요. del, delete x02에서 합계를 지워라. 합계를 지운 다음에 x02를 출력을 해라. 아주 쉽게 합계가 지워지고 평균만 남은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럼 과학을 넣어볼까요? 그냥 데이터 값을 그대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냥 x02에다가 과학을 추가를 하기를 리스트 형태로 뭐 80, 85, 90, 95 여러분들 가운데 숫자기 때문에 지금 따옴표를 안 하고 있고 문자는 끊임없이 따옴표를 하고 있는 거 뭐 다 눈치채고 알고 있죠. x02를 출력을 해보면 과학이 뒤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나는 과학을 요 사이에다 넣고 싶단 말이에요. 어라, 요건 아닌데. 델에서 x02에서 뭘 지웠냐면은 과학을 지웠어요. x02를 출력을 하게 되면 역시 과학이 빠진 상태로 들어왔어요. 그럼 과학을 내가 여기다 넣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국어, 영어, 과학, 수학 이렇게 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insert 명령어예요. x02에다가 insert 하기를 2번 자리에 과학을 넣어라. 리스트 형태로 가져갈까? 80, 85, 90, 95 내가 x02를 출력을 해보면 자, 이 친구가 국어가 여기가 0번이었잖아요. 자, 얘가 0번, 1번, 여기가 2번 자리에 넣어라. 자, 2번 자리에 넣어라. 과학을, 요 점수를,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사이에다 넣는 거, insert 명령어입니다. 아까 생략한 게 있었는데요. 자, 삭제하는 게 여기 있어요. 삭제를 합니다. 삭제할 때 드랍 명령어, 데이터 프레임, 드랍, 열 이름, axis, 칼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칼럼을 지워라. 혹은 요 자리가 axis 1 이렇게 써도 돼요. 물론 이렇게도 더 많이 쓰겠죠. 그래서 간단하니까. 혹은 이렇게 행을 지울 때는요. 드랍, 데이터 프레임 드랍, 행 이름, 아이고, 자, 행 이름 하고 그 다음에 axis rows 하고서 혹은 axis 0 요걸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좀 왜 네모가 안 나오네요. 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3반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3반 x02에서 드랍하기를 3반 하고서 axis rows 하고서 얘를 그냥 지우면 원본 데이터가 날아가니까 원본은 두고요. 얘를 어디에 넣냐면 이제 x03에 넣을게요. 그리고서 x03을 출력을 해보면 위에서
3반이 없죠. 1반, 2반, 4반만 남았죠. 자, 여기에서 x is row인데 얘를 갖다가 이번에는 04로 저장을 하는데 얘를 자 03에서 3반이 아니라 이번엔 2반을 합니다. x is row가 아니라 뭐를 바꾼다고요? row를 0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얘를 04로 한 다음에 04를 출력을 해보면 자 2반이 지워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로로 열을 지워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x05는요 x04에서 드랍하기를 이번에는 과학을 지울게요. x is columns x05를 출력하게 되면 자 여기서 x가 빠졌네요. 이렇게 하고서 출력을 하게 되면 과학이 날라갔죠. 그럼 얘를 갖다가 그냥 1로 놓자고요. 1로. x06은 이번에는 x05에서 드랍하기를 이번에는 수학을 지울까요? x is는 열을 갖다가 다른 편으로 1로 표현을 합니다. 공역해서 공역을 하게 되면 수학까지 지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되고 있죠. 자 다음은 결측값. 화면에 계속 나와 가지고 궁금했었죠. 난데이터 결측값. 조금 전에 잠깐 표현했었어요. 빈 셀이요. 그냥 셀에서 빈 셀. 엑셀을 얘기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엑셀에서 데이터 값이 없다고요. 그냥 그 빈 셀을 갖다가 결측값 not a number 이래 가지고요. 난데이터 결측값, 어떤 책에서는 결측치 이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결측값은요 플로트형에서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int형이나 스트링형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int에서 결측값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플로트형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02가 요 x02 갖다가 해볼게요. 난데이터. 자, 요거는 y 값으로 바꿔볼게요. y01, x02에서 as 타입 해가지고 플로트를 바꾼 다음에 자 y01을 다시 불러와 볼게요. 정수형인 데이터들이 이렇게 .0 소수 첫 자리까지 이제 실수로 바뀐 거예요. 그럼 얘 갖다가 이제 난데이터를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y02는요, 이제 02는 y01에서 영어의 몇 번째? 두 번째를 뭘로 바꿔요? numPy에 난데이터를 바꿔라. y01을 불러와 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어가 있고요. 영어에서 가로가 영어고요. 이 종은 2예요. 0, 1, 2 얘겠네요. 아이고, 자, 얘겠네요. 얘가. 그래서 얘가 난데이터 값, 얘가 난데이터로 바뀌어라. numPy 그 위에서 우리가 numPy 모듈을 불러왔기 때문에 명령어가 지금도 계속 적용이 되고 있죠. numPy 난데이터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처리 과정을 하게 된다면 이 난데이터가 있는 행이나 열을 지우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난데이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를 지워볼까요? 그러면 y02로 할게요. y01에 대해서 드랍 명령어입니다. 드랍 난데이터 이렇게 했어요. 표현해요. 드랍 NA 해가지고요. x is 0 행에 대해서 그 다음에 y02를 출력을 해라. 이렇게 되면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서 볼게요. 위에서 여기에서 드랍 난데이터 요 난데이터가 있는 행을 지워라. 요 행이죠. 난데이터가 있는 행을 지워라. 그러니까는 1반, 2반, 4반만 남고 얘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반, 2반, 4반만 남고 여기에서 위에서 보면은 3반이 날아간 거를 볼 수 있죠. 그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행이 됐다면 열도 되겠죠. 해볼까요? 똑같습니다. 같은 형식으로요. 이번 y03에다 저장할게요. y02에 대해서 드랍 난데이터 x is 0이 아니라 뭐요? 1이겠죠? 1이 바로 열이란 뜻이니까 그 다음에 y03을 출력해라 하고서 보면은 이렇게 난데이터가 있는 열이 날아갔어요. 열 어디 갔니? 이러면 안 되겠구나. 01을 한번 출력해 볼까요? y01이 요거였어요. 난데이터가 있는 행을 지울 거니까는 여기가 y01에 대해서 지우면 되겠죠. 자, y01에 대해서 지우기를 자, 여기에서 01이 여기 있잖아요. 요 행이잖아요. 요 열이잖아요. 이 열이니까 여기에 뭐였니? 자, 영어열에 대해서 여기를 날려라. 그러니까 국어, 과학, 수학 평균만 남겠죠. 국어, 과학, 수학 평균만 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난데이터를 역시 전처리 부분에서 지울 수도 있지만 난데이터를 다른 값으로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볼까요? y04는 뭘 할 거냐면 y01에 대해서 fill 난데이터 해가지고 처음엔 이라고 넣어볼게요.
하고서 y04를 출력을 해보면, 자, 여기 난데이터 값이 여기 있던 난데이터의 모양이, 자, 여기 있죠. 영어에 두 번째 있었던 난데이터 3반의 영어 난데이터 값이 데이터가 없던 것이 처음 메뉴로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뭐 어렵지 않죠?